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가자지구 어디에 위치한 곳인지 좀 짚어주시죠. 네, 지중해와 이집트, 이스라엘과 접하고 있는 곳인데요.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무력 침공해서 이집트로부터 빼앗은 지역입니다. 여기도 유대인 정착군이 21개나 지어졌었지만 1993년 오슬로 협정에 의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되고 나서 2005년에 8천여 명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모두 철수했는데요. 대신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에 의해 땅을 빼앗긴 팔레스타인인들이 모여들면서 364.3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곳에 19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고요. 실업률은 50%를 넘는 상태입니다. 예. 유독 가자지구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시위가 많은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팔레스타인의 내부적 정치 문제와 이스라엘의 봉쇄 때문인데요. 예. 팔레스타인에도 우리나라처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정당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과 협상을 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주로 이끌고 있는 파타라는 온건 정당이 있고요. 네. 무장단체였다가 정당으로 변모한 하마스라는 온건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물론 파타와 하마스 양 정당 모두 현재 팔레스타인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세 미만 청년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파타도 하마스도 청년들을 결집시키고 정체된 팔레스타인 민족주의 운동을 이어갈 청년 세대에 대한 어떤 정치적 비전도 없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당연히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2006년 선거에서 가자지구에서는 파타당보다 하마스가 크게 승리를 하게 됐지만 파타당과 이스라엘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 내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예. 2007년부터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점령하고 통치하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도 갈등이 커지게 됐고요. 문제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역시 가자지구를 장벽을 둘러서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가자지구에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이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의 절박한 환경과 외부로의 이동 제한 등이 시위의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마스 역시 지난 2007년 가자지구를 실효 지배하기 시작한 이후 시작된 봉쇄 국면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적 비판에 직면한 상황이어서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강력 대응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가자지구를 장벽을 둘러서 완벽하게 봉쇄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 장벽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그러니까 동서 10km, 남북 40km에 이르는 가자지구는 이 3면이요. 이스라엘이 설치한 거대한 장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상으로 위로 8m, 10m까지 올라갈 뿐만 아니라 터널을 뚫어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하로도 몇 미터까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초에는요, 해상 쪽으로도 200m에 걸쳐서 6m 높이의 장벽이 완공됐습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감옥인데요. 네. 하늘마저도 이스라엘 군에 의해 봉쇄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집트 국경 지역인 라파를 통해서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긴 하는데 때때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압박해서 이 지역도 봉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부로부터의 생필품이라든지 인도적으로 지원되는 물품조차도 반입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전기와 물은 외부에서 이제 제한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마저도 이스라엘이 극단적인 제재를 하게 되면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돌아가야 할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아서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곤란을 겪을 정도입니다. 예.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집단 처벌의 일종이면서 분명한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의료품을 실은 세계보건기구 소속 트럭이라든지 구호 물자를 실은 선박조차도 반입을 거부해서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번에 유독 유혈 사태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 3월 30일이 특별한 날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위대한 귀향 행진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지난해 3월 30일 팔레스타인 주민 수만 명은 1976년 이스라엘로 인해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인 6명의 죽음을 추모하는 땅의 날을 맞아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인접한 분리장벽 근처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고 네. 이 땅을 빼앗기고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인들의 귀향을 염원했는데요. 그러니까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이렇게 이루어진 시위에서 팔레스타인인 196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사망자 중 41명은 미성년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AFP 통신에 따르면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오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향해 로켓이 5발이 발사됐고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마스 군사 초소를 향해서 탱크 포탄으로 대응했다고 하는데요. 이 전날 팔레스타인인 4만 명이 참가한 시위에서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그저 할 수 있는 게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태우는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 시위대를 향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체류가스와 실탄으로 대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7세 소년 3명 등 모두 4명이 사망을 했고요. 최소 31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시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이 팔레스타인에 어떤 의미가 있는 해인가요? 그렇습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원래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난민으로 떠돌게 되는 비극이 시작된 나크바, 그러니까 아랍어로 재앙이라는 의미인데 이 네. 대재앙의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나크바로 인해서 85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축출됐는데 이 숫자는 당시 그 땅에 살았던 팔레스타인 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고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무단 점령과 인종 청소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유대인을 이주시켜서 유대인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은 방식으로 영토를 병합해 왔습니다. 예. 2018년은 이 나크바 70주년이 되는 해인데다가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일을 맞아서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국제사회에 천명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대사관 이전을 하겠다라고 전격 발표하자 팔레스타인인들은 미국의 그런 조치가 이 수십 년간 이어진 중동 분쟁을 해결할 두 국가 해법을 무역 기물로 만들 것이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발표 당시부터 이 반이스라엘 시위를 지속해오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사망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전역에서요, 사망자 266명, 부상자는 모두 3398명이고요. 이 중 536명이 중상을 입었고,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50명, 여성 6명, 노인 1명 및 3명의 의료봉사자, 2명의 기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이 시위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네. 수치를 극단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보니까 얼마나 이 두 나라의 어떤 상황이 극명한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네네. 26일에도 가자지구에서 정말 수많은 공사가 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 4월 9일 얼마 안 남았네요. 이 선거를 앞두고 일부러 긴장감을 더 고조시킨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도 실은 지난해 하마스와 휴전협정을 맺은 이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만으로 국방장관이 사퇴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연립정부가 가까스로 이제 과반수를 넘긴 61석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결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총리를 맡고 있는 베냐민 네타냐후는 특히 이번에 5연임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 네. 가족들이요 부패 스캔들에 연루가 돼 있고 특히 네타냐후 본인의 각종 비리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 덕분에 집권 리쿠르당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베니 간츠 전 참모총장이 이끄는 중도 정당연합 블루와 화이트와 접전을 벌이는 중인데요. 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5선에 성공해야 이 검찰을 방어할 힘이 생기기 때문에 선거를 2주 앞두고 미국까지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골란고원의 주권을 인정받는 강수를 뒀죠.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한번 다뤘고요. 네.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가자지구와 하마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유대인 민족주의와 안보 이슈를 부각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우파들이 많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우파들이 주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우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데 공을 많이 들이는 차원에서 네. 이 가자 지구와 하마스에 대해서 더 강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권자들이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 명부의 투표에서 그 결과로 이 의회의 전체 의석인 120석을 당 지지율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건국 이래 단독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전례는 없다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연합 정부가 구성이 돼서 네타냐후 총리가 총리를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최대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손을 잡은 극우 정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들의 연합정부 구성으로 네타냐후는 연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정치적 욕심과 또 정치적인 싸움 때문에 결국 시민만 이렇게 피해를 보고 목숨을 잃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